레이즈 4.0 버전으로 프로젝트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죠. PP, 페어 프로그래밍 빅 파일 해서 하나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레이즈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그러니까 MVC에 관련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의 테이블을 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하나 만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델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면서 동시에 만들어지는 마이그레이션 클래스 파일을 가지고 DB 마이그레이트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스카폴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모델뿐만 아니라 마이그레이션 클래스 파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기타 관련되는 MVC 관련된 모든 기타 템플릿 파일들도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스카폴드 제너레이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방법을 각각 다 알아보면서 왜 모델 제너레이터가 필요하고 왜 스카폴드 제너레이터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제로 사용할 그런 지금 시츄에이션은 저는 레이스 가이드에 있는 블로그 생성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세 개의 모델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포스트죠. 두 번째는 커멘트, 세 번째는 태그 모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 제일 먼저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의 포스트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레이즈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이름 하나를 클래스 이름이 되겠죠. 정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카멜형의 네이밍을 하고 있죠. 그래서 create post 아시다시피 레이즈에서는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이밍의 규칙에 따라서 그런 그 COC Convention over Configuration이라는 아주 그 레이즈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정신을 계속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reate post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underscore 방식으로 create underbar post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create post라는 걸 더 좋아하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의 속성을 하나씩 정하죠. title이라는 스트링 문자 스트링을 텍스트 타입으로 할 수 있는데 대개 이제 여기서는 스트링이 디폴트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다음에 컨텐트 속성은 텍스트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타입 모디파이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그 스트링 같은 경우에 우리가 브레이스를 이용해서 문자열의 길이를 지정할 수 있죠. 리미트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트는 텍스트 타입이고 이때도 리미트 길이를 이때는 200 정도로 제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마이그레이션 클래스 파일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서브라임 에디터를 띄워서요. 보겠습니다. 지금 DB 디렉토리 보면 이와 같이 방금 만들었던 파일 있죠. 여기 앞에는 연, 월, 일, 분초 이렇게 날짜가 삽입되어 있고요. create post 디렉토리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일스4부터는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게 change 메소드입니다. change 메소드 안에 지금 create table 해서 테이블 이름을 심볼형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블록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create table을 핸들러 값으로 변수로 넘겨주죠. t. 그 t 메소드는 마이그레이션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메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코스트에 대한 테이블을 만든 핸들러를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메소드로서 스트링 메소드, 텍스트 메소드, 각종 데이터 타입의 메소드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인덱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스트링에다가 타이틀, 컨텐트 그리고 아까 커맨드 라인에서 타입 모디파이어로 사용했던 그 수치가 이렇게
타임 리미트 50, 리미트 200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은요,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대개는 이제 레이즈에서 쓰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created at updated at이라는 데이터 타임 속성이 생성됩니다. 자동으로. 되게 그거를 만들기 위한 메소드는 이런 게 있죠. 타임 스탬프라는 게 스탬프 S가 붙습니다. 타임 스탬프라고 지정해 주게 되면 나중에 마이그레이션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의 속성을 보면은 거기에 created at updated at이라는 데이터 타임 필드가 추가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줄 더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지금 크게 해도 보이시죠? 네, 네, 잘 보입니다. 예, 레이크 db migrate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지금 쓰고 있는 것은 SQLite죠. 서블리스 데이터베이스라서 이거는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컬 환경에서도 쓰는 데이터베이스가 MySQL이라면은 우선 작업하기 전에 Lake DB create 명령을 실행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DB create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Lake는 config/database.yml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SQL에서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SQL에서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db migrate 명령을 실행하면 지금 impending migration 작업들이 모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create table 명령이 실행되면서 만들어졌죠. 이렇게 포스트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여기서는 db 콘솔로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db 콘솔 명령 저도 익숙치 않은데요. 뭐 한두 개만 알면 됩니다. 스키마 하는 것이 MySQL에서는 show database 그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포스트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스키마 더 마이그레이션은 뭐냐면은 바로 마이그레이션의 버전을 관리하는 버전이라는 필드 속성 하나만 가지는 테이블입니다. 이 버전은 유니크한 번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그레이션 할 때 생성된 이름이 있죠. 타임 스탬프 이름이요. 그러니까 년, 월, 일, 시, 분, 초로 이루어지는 그 이름이 마이그레이션 버전 번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아이디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빠져나가겠습니다. 점 찍고 엑스트 하면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뭘 만들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raise g 그 다음에 migration 이번에 코멘트를 만들겠습니다. create comments 코멘트는 뭐랄까요? 포스트하고 어소시에이션 연결할 거죠. foreign key가 연결돼야 됩니다. 자, 커맨드 라인에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포스트 해서 이때 단수를 씁니다. 포스트 단수입니다. 포스트 단수 references 이렇게 쓰면 생성되는 것은 포스트 언더바 id라는 필드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콜론 references를 써도 되고 또 다른 말로는 옛날에는 또 belongs to라는 이런 식으로 지정해도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보기는 이게 더 좋죠. references가 더 좋아서 post reference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커멘트에서 필요한 속성이 body 속성이 있죠. body 속성을 추가하겠습니다. body가 텍스트 타입으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됐겠죠? 네,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또다시 만들어졌고요. 우리는 다시 여기 만들어진 create comments에 가서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재밌는 건요. 아까 지정했던 post references가 이러한 형태로 references 메소드가 post 심볼을 호출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정하는 것은 인덱스 값, 인덱싱을 같이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건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references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raise가 이렇게 classify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body 속성의 텍스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우리 하나 빠진 것도 있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지만
타임스탬프 S가 붙죠. 예, 그렇게 해서 lake db migrate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태그를 만들고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고요. 텍스는 또 마찬가지로 뭘까요? 포스트하고 1대1 다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테이블에는 포스트에 대한 foreign key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위에 상과 똑같이 포스트 references 하고 그 다음에 태그의 이름은 태그 리스트죠. 태그 리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태그 리스트에서 그냥 스트링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스트링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지정만 해도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제가 지금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잡스러운 일을 계속 제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타임스탬프 저장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lake db migrate를 하고요. 예, 했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요. 마이그레이션은 db 마이그레이트는 실질적으로 뭐를 호출하냐면 dump라는 명령을 호출합니다. db 마일 dum프라는 것은요, db 슬래시 schema.rb 파일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기 가면 여기 db에 보면은 schema.rb 파일이 있습니다. schema.rb 파일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각종 테이블에 대한 덤프 정보들이 있습니다. 스키마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read only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read only 파일입니다. 저도 옛날에 레이즈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가지고 변경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이게 왜 저장이 안 되고 자꾸 바뀌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 아주 초창기에 그런 우를 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schema.rb 파일을요, 이 db migrate dump 파일이 만들어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db migrate 명령이 실행될 때마다 db migrate 명령은 dump를 명령을 실행해서 schema.rb 파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schema.rb 파일을 만들기과 동시에 여기서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또 관리하는 거는요. 아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schema underbar migration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db에 들어가서 스키마에서 여러분 보면요, 지금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했기 때문에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커멘트, 포스트, 그 다음에 텍스트 3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마이그레이션 정보, 버전 정보를 관리하는 스키마 언더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걸 한번 볼까요? select from 해서 schema migrations 자, 하면 뭐 딸랑 요 숫자만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만 이게 순차적으로 나오죠. 자, 이 숫자는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한 그 마이그레이션 버전 번호죠. 버전 번호.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가장 마지막 버전이죠. 그럼 이 버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또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게 있죠. 레이크에 보면 db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레이크 db 버전인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현재 current migration ID 또는 migration 버전을 말합니다. 예, 아까 스키마의 테이블의 셀렉트문에서 마지막 리절트의 레코드가 바로 요 번호였죠. 요 번호 맨 끝에 3330이었죠. 예, 이렇게 해서 현재 current migration의 버전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한 방법은요, db migrate 명령에다가 status라는 명령을 추가해 주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을 했던 그 일련의 히스토리 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보시면요, 위에 상단 스테이터스, 마이그레이션 아이디, 마이그레이션 네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db 마이그레이트를 했던 한 번의 클래스 파일을 실행한 것들 다 여기 보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포스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커멘트를 만들었고 태그를 만들었습니다. 요 이름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클래스 이름을 지정한 것들을 여기서 언더스코어드 방식으로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문장으로 바꿔주죠. 우리는 쉽게 이것을 이용해서 클래스 파일 이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create post, create comments, create text, 카멜형으로 바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또 앞에 붙은 거는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질 때 앞에 붙는 그런 시간 타임 스탬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스테이터스는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실행됐는지 여부입니다. up이라는 것은 이미 마이그레이션이 실행된 상태, up의 반대 down은 마이그레이션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 impending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DB 버전이라는 게 있었죠. DB 버전은 시간이 40분 됐네. DB 버전이 있었는데 DB 버전이 뭐죠? 3301이죠. 3301 맨 마지막에 했던 것이 현재 DB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취소를 하는 거는 우리가 DB 롤백이라는 게 있죠. DB 롤백을 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수행했던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서 drop 테이블 명령이 실행이 되면서 테이블이 지워지는 그러한 작업이 일어나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DB 마이그레이트의 스테이터스를 확인하게 되면요. 마지막에 지웠던 것이 이렇게 다운 표시가 됩니다. 마지막에 롤백 시켰던 것이 다운 스테이트가 되면서 이 다운 스테이트는 아직 다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롤백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사실은 마이그레이션 클래스 파일을 우리가 커맨드 라인에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뭔가 잘못돼서 아마 한 번쯤은 그런 실수를 하셨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레이크를 DB 롤백을 시키지 않고 바로 클래스 파일을 먼저 롤백 시키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한두 번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죠. 자, 그걸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그 상황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일단 다시 마이그레이션 시키고요. 그래서 스테이트를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현재 다 모든 마이그레이션이 실행이 된 상태죠. 자, 이때 우리가 우선 create tags 요거를 먼저 클래스 파일을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파일을 삭제할 때 이름을 유추하기는 굉장히 쉽죠. 요거의 파일 이름은 DB migrate directory 있죠. 자, 이렇게 하면 RB 파일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C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파일이 아마 지워질 겁니다.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군요. 네, migrate 디렉토리인 건데 확인해 볼까요? 마이그레이트 단수네요. 마이그레이트. 삭제하겠습니다. 자, 삭제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다시 DB 스테이트를 보면요. 이상하죠? DB 스테이트를 보니까 스테이트는 up 상태로 되어 있는데 up 상태로 되어 있고 마이그레이션 ID 넘버도 그대로 있는데요. 마이그레이션 네임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레이크 DB를 롤백을 해보겠습니다. 롤백이 될까요? 롤백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죠? 안 되죠. 롤백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롤백을 하기 위해서는 up, down에서 레이스가 다운 메소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마이그레이션 클래스 파일입니다. 근데 그 마이그레이션 클래스 파일이 없기 때문에 롤백을 하기 위한 다운 메소드를 실행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복구 불가한 상태로 되죠. 그럼 이거를 어쨌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스키마 언더바 마이그레이션 테이블에 있죠. 마이그레이션 테이블에 있는 마이그레이션 ID 값을 삭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텍스라는 테이블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이 DB 콘솔로 들어가서 우선 드랍 테이블 해서 텍스를 해주고요. 제가 잘못했고요. 드랍 테이블 맞지 않나? 점이 들어가 있는 게 맞나요? 점이 안 들어가네. 이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텍스. 네, 삭제된 모양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select from schema migrations. 예, 지금 마지막에 있는 요놈이죠. 예, 요놈만 삭제해주면 되죠. 자, 삭제하는 명령은 delete from schema migration. SQL 문을 써야게 됐죠. migrations where version 이렇게 이렇게 해서 콜론 찍으면 세미콜론 찍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삭제됐네요. 마지막 이놈이 삭제됐죠. 그 다음에 다시 스키마 해서 텍스가 삭제된지 확인하고요. 텍스 다 삭제됐네요.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작업을 했고 다시 이번에 DB migrate 스테이터스를 보면 네, 제대로 이제 원상 복구가 됐죠. 자, 이렇게 요거를 한 가지 주의하시면 되죠. 항상 먼저 마이그레이션 클래스 파일을 만들고 DB 마이그레이트를 한 상태에서는 이거를 클래스 파일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롤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파일을 내용을 수정 변경하면 한 다음에 작업을 다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아주 처음에 범했던 그런 실수였기 때문에 항상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작업에서 또 번잡스러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DB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들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버전 관리가 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레이크 45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다시 남아 있는 것을 하나 보죠. 마이그레이트 해서 태그까지 실행한 다음에요. 그렇죠.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죠. 클래스 파일, 태그 클래스 파일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럼 다시 만들어 보죠. raise generate migration. 그래서 create 그다음에 tag 이번에는 이렇게 언더스코어 방식으로 create text 하고요. 그다음에 post에 references 그다음에 list string 타입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들었던 거에서 timestamps 붙이고 lake db migrate 만들었죠. 그래서 상태를 보면은 됐고요. db 버전을 보면은 마지막에 4608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db 롤백을 하게 되면 하나가 취소가 됐고요. 롤백해서 상태를 보면 이렇게 다운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다운 스테이트가 되고요. 자, 거기서 이 다운 롤백 한 거를 다시 리두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롤백 한 걸 다시 리두 하고 싶다. 이걸 다시 살리고 싶다 이거죠. 그때는 db 롤백이 아니고요. 롤백 리두 이런 식이 아니고요. 이때는 여기 마이그레이트가 들어갑니다. 마이그레이트 리두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롤백 했던 것이 다시 재실행이 되면서 원상 복구가 되는 거죠. 네. 아까 잠깐 봤는데요. 네. 그 리두를 붙이지 않아도 동일하게 아까 리두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까 잠깐 보여주셨을 때. 결국 이제 롤백 한 거나 다시 마이그레이트 한 거나 같은 결과가 보이긴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리두를 하게 되면은 그 스텝 단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텝 단계. 그래서 스텝 단계를 지정할 수 있어 그 차이점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롤백하고 사실은 리두 이런 거. 롤백은 좀 쓸 수 있는데 리두 뭐 사실 쓰는 거는 저는 사실 뭐 몇 개 없죠. 아시겠지만 롤백 하나하고 마이그레이트 2개밖에 안 쓰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걸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거를 기본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중간에 이제 이렇게, 뭐죠? create comment. 이 부분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클래스 파일의 선언이 잘못됐어요. 요거를 좀 변경하고 싶어.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롤백을 해야 되겠죠, 롤백. 이때는 롤백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요 앞에 밑에 있는 거는 놔두고, 요 중간에 롤백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우선, 레이크, db 해서, db, 마이그레이트, 뭘 하나요? 요걸 이제 다운을 하는 거죠, 다운을 해서, 버전이라고 해서, 이 버전 번호를 써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당 버전 이 두 번째 있는 요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롤백이 됩니다. 특정 버전만 특정 롤백이 돼서 롤백이 돼서 현재 상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거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것이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롤백 생성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파일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때 요 클래스 파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중간에 뭐 변경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미트를 200을 준다든지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요 놈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됐습니다. 그러면 상태 볼까요? 됐죠? 그러면 현재 스키마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스키마에서 코멘트에 바디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자재로 데이터베이스를 커맨드 라인에서 사실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주로 많이 하는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많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갖고 있으면은 대략적인 처음에 프로젝트 개발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이즈의 특징은 원래 이제 레이즈 뭐 다른 프로젝트도 다른 프레임워크도 그럴 수 있지만요. 사실 개발할 때 에자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속성을 넣었다 뺐다 뭐 이렇게 조인 걸었다 뺐다 이런 과정들을 수시로 계속해서 누적돼서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레이즈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자체가 에자일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가능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있는 것도 롤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클래스 파일을 변경하고 다시 마이그레이션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초기 단계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델 제너레이터를 이용한 방법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만들었던 걸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크를 db 롤백을 하는데, 자, 이때 롤백 할 때는 3개 다 한꺼번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스텝 3라고 지정하고 롤백을 해버리면요, 전부 다 다 지워지고, 스테이트는 이렇게 해서 다 다운을 됐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다 삭제해 주면 되죠. 클래스 파일을 다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db migrate, 아까 나왔던 migrate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로 그냥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요. delete, delete 됐고요. 그러면 스키마 파일을 한번 볼까요? 스키마 파일은 아무것도 없죠, 이제. 스키마 파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제 레이즈에 아까는 마이그레이션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했지만 이번에는 모델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우선 포스트를 만들고요. 다른 거 똑같습니다. 단지 마이그레이션이 아니라 모델을 이용하게 될 때, 모델 제너레이터를 이용하게 될 때는요, 마이그레이션 클래스 파일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post.rb라는 모델 클래스 파일도 동시에 추가해주는 그런 기능이 플러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주고 그 외에 모델이라는 포스트 모델이라는 클래스 파일도 같이 만들어주는 게 바로 모델 제너레이터. 그러나 아까 맨 처음 썼던 마이그레이션 제너레이터는 단지 마이그레이션 클래스 파일만 만들어주고 모델은 언급이 없죠.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뒤에 기술을 하는 것은 똑같이 기술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게 되면 만들어졌죠. 그다음 우리는 이제 한꺼번에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모델, 코멘트, 그 다음에 포스트 뭐라고 그랬죠? 레퍼런시스, 레퍼런시스, 그 다음에 바디 텍스트 이렇게 되겠죠. 코멘트에서는 바디이 필요하니까. 또 레이스 제너레이트 모델, 그 다음에 태그, 그 다음에 포스트, 레퍼런시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리스트가 되겠죠. 자, 보시면 공이 마이그레이션 파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델 파일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유닛 파일도 만들어졌습니다. 때로는 이런 유닛 테스트가 사실은 필요 없는 경우고,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는 저거를 생성하지 않게 하는 옵션도 있죠. 지금 만들었던 3개의 옵션을 마지막 옵션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옵션을 태그였죠. 태그에서 우선 모델 만들었던 거를 일단 다 지우고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지운 상태에서 다시 생성을 하는데, 그때 이러한 상태에서 스킵 왜요? 아닙니다. 그래서 skip 대신 잠깐 화면이 잘못 돌아왔었어요. skip test framework. skip test framework이라는 옵션을 지정해 주게 되면요, 테스트 파일들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이그레이션 클래스 파일과 그 다음에 모델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kip test framework이라는 옵션을 좀 알아두시면 때로는 좀 편리할 때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해야 될 것은 다시 db create, db migrate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에서 이거 보세요. 타임스탬프가 들어와 있죠? 타임스탬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는 수작업으로 타임스탬프 메소드를 추가해 줬지만 이렇게 모델 제너레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타임스탬프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퍼런스 아까와 똑같이 돼 있죠? 우리는 여기서 그냥 db make만 migrate만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db migrate를 실행을 합니다.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죠.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저기 콘솔에서 한번 모델 작업을 해볼까요? 자, 질문 있습니다. 네, 마이그레이트에서 스테이터스 한번 볼까요? 네네. make db migrate status. 예, 세 개가 나오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한 번에 지금 마이그레이트를 세 개를 한꺼번에 해서 음흠. 궁금했어요. 근데 아, 따로 나오네요. 예, 요 특성이 db migrate 명령의 특성은요. 현재 이 db 뭐랄까 레시피에 이거 레시피라고 이야기하죠. db migrate 레시피에 있는 것 중에 스테이터스가 다운으로 되어 있는 거는 모조리 다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다운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만, 다운이 10개 되어 있으면은 10개를 다 한꺼번에 마이그레이트를 해버리죠. 그게 db 마이그레이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다운만 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db migrate up 그다음에 버전 번호를 써주게 되면 해당 마이그레이션 작업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 어디까지 했더라? 맞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콘솔에서 모델 작업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의 작업을 연동시키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 액티브 레코드라는 ORM의 어떤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레이스 콘솔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레이스 DB 콘솔에 들어가서 작업했는데 이제는 모델이 생성됐으니까 모델에 들어가서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작업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스 콘솔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시간은 9시네. 시간들이 더 되시나요? 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학생들이 자세가 됐네요. 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근데 우리가 사실 아까 14분, 15분에 시작해서 시간이 좀 더 딜레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부터 이제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DB 레이스 콘솔에 들어와서요. 자, 우리가 만들었던 지금 클래스 먼저 이전에요. 앱 디렉토리에 가면 모델스 디렉토리가 있죠. 여기에 세 개의 모델 클래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포스트를 보면 뭐죠? 아무것도 없죠. 예. 포스트라는 클래스 이름 달랑 하나, 코멘트라는 클래스 이름 달랑, 태그라는 클래스 이름 달랑. 그러나 공이 이것들은 액티브 레코드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다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클래스죠. 그 말은 뭐냐면 액티브 레코드의 모든 메소드를 이 태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references라는 그런 속성을 썼기 때문에요. belongs to post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코멘트도 마찬가지고요. belongs to. 그러나 post는 어느 것을 has many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디폴트로 추가되는 has many가 없어요. 당연하죠.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한 코멘트나 태그 클래스가 당연히 포스트에 belongs 되고 포스트는 has many 뭐죠? comments가 되고요. comments. 자, 이때 단복수를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스트는 has many 1인칭이고 many니까 many comments s가 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 이게 안 될까? 예, 복수 s를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has many 뭐가 있죠? tags 이렇게 두 개의 리소스를 has many 하고 있죠. 자, 아까 보셨지만 코멘트는 belongs to 다음에 단수죠. 단수입니다. 이거 굉장히 단수 복수 조심해야 됩니다. 단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post, comment, tag 이 세 가지의 association 관계를 선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콘솔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스를 변경하게 되면요. 레이스 콘솔에서 다시 소스 변경된 거를 읽어드려야 됩니다. 그때 리로드 뱅 표시를 하면요. 현재 작업했던 소스 변경 내용을 이 콘솔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거 모르셨나요? 예. 네, 이런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소스 변경한 다음에 빠져나가서 들어올 필요 없고요. 그래서 콘솔 내에서는 리로드 하고 해서 하면은 현재 소스 변경한 내용들이 바로 다시
로딩 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언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 레이저 환경에서 콘솔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포스트를 그냥 치면 포스트 클래스의 각종 속성이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코멘트라고 클래스 이름만 치면 이렇게 되고 태그만 치면 태그 속성만 보여줍니다. 자, 그럼 포스트의 클래스 이름은 포스트의 클래스 네임은 제가 지정을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포스트를 하나 그럼 만들어 볼까요? 포스트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부해서 아실 거예요. 포스트 create 하면은 타이틀에 타이틀 포스트 타이틀 1.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뱅 표시가 있습니다. create 뱅 표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차이는 뱅 표시가 있으면은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를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예외를 발생시키죠. 뱅 표시가 없게 되면은 그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메소드가 이렇게 뱅 표시가 있는 메소드 버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보시다시피 트랜잭션 사이에 insert라는 SQL 명령이 실행이 되면서 에러 없이 끝나서 트랜잭션에 의해서 커미트가 되죠. 그 다음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포스트를 불러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이 포스트 객체, 다시 말해서 포스트 타이틀 1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객체가 포스트의 변수에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가 이렇게 포스트 앞에 그 우물정자 표시는 이것이 클래스 객체라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객체에다 포스트 객체의 넘버 1이 리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포스트는 우리가 어소시에이션 선언에서 코멘트라는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포스트 프록시 코멘트 이렇게 하면 포스트는 has many comments고 코멘트는 belongs to post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멘트 하면은 포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child comment라는 배열을 리턴 해줘야 됩니다. 볼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빈 배열이 나오죠. 빈 배열. 예, 배열이 빈 배열이 나옵니다. 근데 속성이 association collection proxy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단 무시해 두시고요. 어쨌든 코멘트 객체들이 있는 엘리먼트로 되어 있는 배열을 리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포스트가 어느 포스트인지에 대한 명시가 어디 있나요? 여기요. 어느 포스트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네네네네. 예, 이해됐습니다. 예, 포스트. 요걸 가지고 네네. 요 포스트에 대해서 코멘트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이 있죠. 만약에 어소시에이션이 없다면, 이런 설정이 없다면요,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코멘트 해서 코멘트 하고 코멘트에서 create 해서 포스트 아이디를 뭐로 넣냐? 포스트 아이디가 뭐였죠? 1이죠. 예, 1을 넣고 그 다음에 태그의 코멘트의 바디죠. 바디 값을 코멘트 바디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포스트 언더바 아이디 포스트 언더바 아이디 값의 밸류가 뭐죠? 1이죠. 그죠? 포스트 언더바 1이 들어갔죠. 네. 자, 이렇게 foreign key 값이 들어가면요, 자동으로 우리가 모델 클래스에서 선언해 놓은 어소시에이션에 의해서 자동으로 post.comments에 등록이 됩니다. 자, 보시면 comments 하고 치면 이게 나와야 되죠. 배열의 요소에 네.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안 나왔네요. 왜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네요. 왜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 흔히 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포스트는요, 우리가 코멘트를 추가하기 전에 불렀던 포스트입니다. 그때 포스트가 갖고 있는 거는 코멘트가 빈 배열이죠. 그죠? 그래서 네. 이때는 true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요, 이렇게 다시 쿼리를 리프레시 해줍니다. 예, 그래서 코멘트 true 하면 이번에는 코멘트 1이 보이게 되죠. 예, 요런 걸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캐시된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포스트가 이미 포스트라는 객체에 이미 인스턴스로 그러니까 잡은 거죠. 잡은 상태에 네, 다시 그 그렇죠. 객체를 호출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커멘트를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포스트 코멘트가 모델의 어소시에이션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create. 여기다가 바로 create를 붙입니다. 네, create를 붙이고 똑같이 이번에는 post underbar id라는 게 필요가 있을까요? 이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로 모델 어소시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레이즈가 post underbar id foreign key를 관리를 해줍니다. 우리는 전혀 이 foreign key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바로 body에다가 이번에는 body 코멘트 body to라고 하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이 됐죠? 자, 보시면 코멘트 넘버 2 포스트 아이디 자동으로 바뀌었죠. body 코멘트 body 2 제대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멘트라고 하면 보이죠? 자, 아까하고 차이는 뭡니까? 아까는 별도로 해서 코멘트 객체를 만들어서 추가하면 포스트를 코멘트하면 바로 반영이 안 됐지만 이와 같이 모델과 모델 간에 어소시에이션 연결되고 그리고 페어런트 객체에 대한 프록시 형태의 이런 닷 커멘트 형태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게 되면 바로바로 그 상황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소시에이션을 건 상태에서는 반드시 차일드 객체에 대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프록시 형태의 어소시에이션으로서 객체를 가지고 핸들링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모로 편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은 이제 작업을 했고요. 지금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이제 코멘트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코멘트 해서 create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create 명령은요 실행이 되자마자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이럴 수가 있어요. 빈 객체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객체에다가 값을 할당한 다음에 body 코멘트 이번에 3 한 다음에 자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코멘트는 id는 null이죠. 그 다음에 속성은 있고 3가 있고 create하고 update 데이터는 다 nil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거는 객체가 값이 할당된 상태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때는 저장을 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이제 여기다가 뭐 필드를 속성을 필드 값을 추가하는 과정을 더 거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post, save 저장이 됐나요? 저장이 됐죠? insert, post, save 하면서 insert 명령이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이 코멘트에 어디 갔나? 코멘트 값이 할당이 되고 저장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재밌죠? 코멘트에 대해서 값을 할당하고 페어런트 객체에 대해서 저장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멘트가 저장이 됩니다. 이것은 두 개의 모델 클래스가 어소시에이션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그런 장점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뭐 매직 같은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11시 15분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드리고 오늘 사실은 할 게 더 많긴 해요. 근데 이게 뭐 빨리 진도 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기본적인 그 프레임워크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요거 마지막 거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장 밑에 때 또 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뭐더라? 스캐폴드 활용. 스카폴드. 네, 스카폴드죠.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거는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거는 사실 데이터베이스 매니저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죠.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웹에 뿌려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죠? 우리 지금 대개 MVC에서 M만 가지고 했고 컨트롤러가 필요하고 뭐죠? 뷰 템플릿이 필요하죠. 컨트롤러와 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서버에서 우선 서버를 우선 한번 띄워볼까요? 그냥 예, 서버 여기서 레이즈 서버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예, 서버를 띄워보면 로컬 호스트 이렇게 떴고요. 레이스4에서는 퍼블릭 디렉토리에 그게 없죠. 인덱스 HTML이 없죠. 퍼블릭 디렉토리에. 레이스4에서는 인덱스에 퍼블릭에 index.html 파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실시간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다이내믹하게 레이즈 엔진이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옛날에는 이 퍼블릭 디렉토리에 index.html 파일을 일일이 다 지워뒀죠. 지금은 이제 레이스4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선 만들어야 될 것은 이제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죠. 레이즈에서 스태틱 파일을 만들 때도 이렇게 컨트롤을 만들어서 해당 액션에 대한 뷰 템플릿으로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즈 generate 컨트롤러 해서 웰컴이라는 컨트롤을 만들고 여기에 인덱스라는 액션 이름을 하나 지정합니다. 그러면 웰컴 컨트롤러 만들어지고 그 컨트롤러 안에 인덱스라는 액션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뷰 템플릿도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예,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컨트롤러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get이라는 라우팅이 추가됐고요. 라우팅 테이블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erb라는 뷰 템플릿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웰컴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index html.erb 템플릿 파일이 만들어졌다. 자, 이때 또 테스트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동시에 헬퍼 파일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헬퍼 파일은 뷰 템플릿 파일에서 리팩토링을 위한 별도의 어떤 헬퍼 메소드를 만들 때 바로 여기 파일에다 만들면 되고요. 이것도 헬퍼 파일에 대한 테스트 유닛이 또 만들어지고, 다음에 asset, 다시 말해서 스타일스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이 특정 웰컴이라는 컨트롤러에 스페시픽하게 커피 스크립트와 세스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컨트롤러 제너레이터 이용해서 컨트롤러와 뷰 템플릿을 동시에 다 만들었죠. 굉장히 편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에디터에 들어가가지고 컨트롤러 보겠습니다. 컨트롤러에 방금 만든 웰컴 컨트롤러 RB가 있고요. 여기에 인덱스 액션 하나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뷰 디렉토리에 보면은 웰컴 디렉토리에 index.html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이 이 액션 하고 매치되는 템플릿 파일 되겠죠. 여기 웰컴 인덱스, 웰컴의 인덱스, 뷰 템플릿, 뷰스 웰컴 인덱스를 봐라. 이제 친절하게 표시를 해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라우팅을 항상 봐야죠. 라우팅 테이블은 항상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get 해서 웰컴 인덱스에 브라우저 URL 브라우저에 주소를 이렇게 get으로 받게끔 해놔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루트 디렉토리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루트 디렉토리 지정하는데 그때 이제 루트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죠. 루트 디렉토리는 이렇게 지정합니다. 예, 가운데가 슬래시가 아니라 요거는 우물장 표시입니다. 그래서 앞에가 컨트롤러, 뒤에가 액션이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밑에 있는 웰컴 슬래시 인덱스하고는 다릅니다. 예, 이것은 웹으로부터 들어오는 URL이 웰컴 인덱스로 들어온다는 의미고, 여기서의 루트로 지정하는 거에서는 컨트롤러의 인덱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눈 표시와 슬래시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요. 서버를 안 떼고. 예. 그러면 이제 예, 웰컴 페이지가 보이죠. 예.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선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예, 포스트 해서 포스트 게시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포스트를 모델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포스트 여기선 제너레이터 컨트롤로 만들어야죠. 자, 컨트롤의 이름은 복수입니다. 레이즈의 COC에 의하면 컨트롤의 이름은 복수로 쓰는 게 좋습니다. 모델이 있을 때. 그러나 꼭 앞에 레이크 아니고 예, 레이스.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예, 이렇게 레이즈 제너레이터 아이고야.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컨트롤의 이름은 단수도 될 수가 있어요. 왜? 아까 웰컴은 단수였죠. 그죠? 될 수 있지만 대개 이제 모델이 있고 테이블과 연결될 때의 컨트롤러 이름은 복수로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이름이 복수. 그래서 컨트롤러 포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인덱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show가 필요하고 뭐 7개의 7형제 있죠? 액션 7형제 인덱스, show 그 다음에 뭐죠? 저기 create 그 다음에 update 그 다음에 destroy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뭐가 있나? edit, new 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하면 컨트롤러 디렉토리는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뷰 템플릿을 만들어 준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필요 없는 것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인덱스와 show 그 다음에 new 말고는 new 에디터 이거 말고는 사실은 뷰 템플릿이 필요 없습니다. create, update, destroy는 사실은 필요 없어요. 어떤 그 로직상에서 그래서 사실 여기서 뷰에 보면 포스트에 뷰에 보면 우리가 필요 없는 건 지워버려도 되고요. create는 필요 없고요. 액션만 실행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destroy도 액션만 실행하고 나중에 리디렉트 하면 되니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업데이트 후에 리디렉트 하면 되니까 별도의 템플릿 파일 필요 없습니다. 에디트 new는 각각 폼 파일을 폼 뷰를 보여주는 액션 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포스트 테이블의 전체 목록을 보여주는 그런 인덱스 뷰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show는 포스트 각각에 대해서 보여주는 show 템플릿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포스트 컨트롤에는 지금 만들었던 액션들이 쭉 추가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손봐야 될 것이 뭐죠? 라우트 파일입니다. 라우트. 아이고 이게 시간이 20분 다 됐네. 자, 라우트.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컨트롤을 만들 때 라우트도 다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각각 하나씩 다. 그런데 이렇게 get 방식으로 해서 라우트를 해도 되지만은 리소스 라우팅이 있습니다. 리소스 라우팅 방법을 쓰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리소스 라우팅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액션 7형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패치라는 메소드가 하나 추가돼서 액션 8형제가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름을 별칭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덱스, show, create, update, edit, new 그 다음에 destroy 이렇게 7개의 액션이 기본적으로 라우팅이 만들어지는 게 리소스 라우팅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것은 only 필요한 것은 리소스 라우팅이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할까? 인덱스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show가 필요하고요. 그죠? show, 인덱스, show 두 개만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는 패스가 별도의 패스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라우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make routes가 되겠죠. make routes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get은 제가 아까 포스트에 대해서는 인덱스 show 두 개만 만들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웰컴 인덱스가 get으로 이렇게 있죠. 그러나 제가 아까 여기서 요거를 지정하지 않게 되면은 액션 8형제, 7형제가 다 라우팅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집니다. 아이고. 라우트.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포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된 것은 최근에 패치라는 게 하나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액션 7형제에서 액션 8형제로 늘어났습니다. 식구가. 예, 이렇게 다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라우팅만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only 옵션을 줘서 배열에다가 액션의 심볼 이름을 멀티플로 추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이제 그 전체 포스트의 인덱스를 보는 거는 뭐죠? 예, 슬래시에서 포스트를 URL로 치게 되면 포스트 컨트롤러에 인덱스 액션이 호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치게 되면 포스트 컨트롤러에 인덱스 액션이 호출돼야 되죠. 그러나 서버가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서버를 띄운 다음에 예, 다시 리프레시하면 자, 떴네요. 예, 떴어요. 어디 있죠? 인덱스 뷰 템플릿은 여기 있죠. 이게 뜬 겁니다. 예, 떴어요. 그런데 실제로 인덱스 액션에서 해준 건 아무것도 없죠. 예, 아무것도 없어도 당연히 이게 호출되죠. 호출되지만 그 내용이란 것은 그냥 심플한 문자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작업을 해주고 싶다는 거죠. 뭐를 작업해 싶냐면은 포스트의 모델의 모든 것을 다 불러와라. 이렇게 해주고 싶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의 인덱스에서 만드는 인스턴스 변수 포스트는 모든 모델 클래스의 레코드를 다 불러와서 객체 배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인덱스 액션에서 만든 인스턴스 변수는요, 바로 그 뷰 템플릿에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처음엔 전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for loop에서 for post 해서 for in posts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뭐랄까요? 테이블로 만들 거예요. 테이블로 하나 만들어 버리죠. 테이블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tr dd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포스트의 타이틀 보여줘라. 네, 이렇게 되겠죠. 타이틀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날짜까지 하나 보여줄 거예요. 포스트 크리에이티드 at 네, 이렇게 하죠. 뭐 at 자, 이렇게 하고 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 자 하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가 이게 포스트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가 테이블 HTML 태그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자, 보면 저장을 안 해가지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포스트 타이틀 안에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액션과 뷰 템플릿이 연결되고 거기에 액션에마다 각각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레이스 4에서는 추가적으로 됐는데 어쨌든 지금 뭐 너무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요. 오늘 이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까지 하고 질문 하나만 질문하세요. 질문. 드릴게요. 예, 질문하십시오. 네. 예. 처음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방법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방법은 두 가지인 거죠. 마이그레이션 아니, 스카폴드를 못했어요 지금. 예, 스카폴드. 못한 거예요. 스카폴드는요, 사실은 지금 제가 아까 그 모델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게 이제 컨트롤러 만들고 그 다음에 뷰 템플릿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스카폴드 제너레이터는 사실 이 과정을 한 번에 다 만들어줘요. 그게 스카폴드예요. 스카폴드 제너레이터는 마이그레이션 파일도 만들어지고 모델 객체도 만들어지고 컨트롤러도 만들어지고 뷰 템플릿도 만들어주는 완셋들을 스카폴드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카폴더가 해줘야 될 것들을 먼저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시는 것까지만 하시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스카폴더 하는,로 만드는 거는, 예, 못하신 못한 거네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막 중간중간에 막 설명해야 될 게 많으니까, 말은 네. 제가 굉장히 빨리 했는데 말이 많이 씹혔을 거예요. 네, 아닙니다. 괜찮으셨어요? 예, 또 뭐 예, 예, 편한 거라도 좋습니다. 질문 또 하세요. 아무거라도. 뭐, 특별히